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리용 컨설팅 윤혜림 대표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분위기는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러스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플러스권은 실적이 잘 나온 쪽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수출입 데이터 쪽이 이번에 좀 괄목할 만했다라는 쪽에 있어서 집중이 되네요, 확실히. 자, 여러분의 전략에 있어서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것인지 종목별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쪽 바로 이수페타시스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주주환원 공시가 4월 30일에 있기는 했었는데요. 주주환원 때문인가? 근데 여기에 외국계 빅테크주들의 AI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잠식된 것도 조금 사라진 것도 이수페타시스에게는 더 가벼워지게 할 수 있었던 요소가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때 참 시끄러웠었던 종목인데 이제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이동근 대표님? 사실 이제 오늘 상승이 좀 생각보다는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저께 이제 좀 하락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저께 하락했던 부분들은 역시 이제 유상증자로 인한 추가 상장, 이제 한 1,000만 정도가 추가 상장되면서 이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30일 날 그 장마감 후에 기업 가치 재고 관련해서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뭐 이제 매출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ROE라든가 뭐 또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폭넓게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야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밸류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청사진을 좀 밝혔다는 부분이 오늘은 좀 이제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의 AI와 관련돼 있는 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확인이 되면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보면 다시 좀 이제 그 상승세를 좀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좀 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뭐 이런 그 IT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이제 물량의 그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물론 이제 한 차례의 어떤 그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좀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오늘의 어떤 지금 급반등을 좀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저는 중립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라인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근데 과연 주주 환원책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변함없다라고 하는 빅테크의 움직임이 과연 앞으로의 방향을 쭉 상방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는 일정 부분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많다라는 판단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이수페타시스 차트가 아마 줄긋기도 많이 되어 있으실 거고 이것저것 메모가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너무 좋았다가 이슈도 많았었던 종목인지라 이 종목은 사실 지금은 어떠한 관점이 더 요구될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이제 거래일 하루에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하락을 딛고 계속해서 상승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의 조금 장대 양봉이 어느 정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한 38,000원을 넘으면 단기간에 그래도 4만 원 정도는 트라이를 해보고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좀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소부장에 관해서까지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불확실성 결국 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를 우리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의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우리가
우리가 AI 반도체를 거론했을 때 정말 빠지지 않는 탑3 반도체 종목입니다. 뭐 AI, 뭐 전기차, 반도체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이 PCB 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어서 저는 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반도체는 그냥 소부장을 DI, 테크윙 여기서 이수페타시스 정도까지만 보자라고 좀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편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기적으로 그래도 4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트레이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언급 주셨네요. 이 스페타시스 일단은 단기적으로 흐름 잡는지 저희도 보겠습니다. 연휴 앞두고 이 정도 강함이라면 의미를 조금 더 보고 계시네요. 자, 이제 한화 동래로 갈 텐데요. 하나시스템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 하나시스템이 사실 오전부터 강했거든요. 그럼 오후까지 지금 연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냐? 그렇습니다. 현재 7.3%대 이상에서 41,85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동근 대표님, 지금 하나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은 방산, 아니면 필리조선소, 아니면 뭐 통신, ICT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점이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전고를 트레이하고 있는 이 힘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은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그 분야 중에서 가장 역시 실적에 가장 기여했던 부분은 방산이에요. 방산 수출 비중이 35%를 넘어서면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실적의 증가세를 좀 견인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방산 사업부 쪽에서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의 그 천궁2라든가 또 폴란드의 K1 전차 1차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뭐 하나 시스템 하면 최근에 이제 필리조선소를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는데 1분기 영업 손실이 대폭 줄었어요. 적자 폭이 줄어서 한 영업 손실 한 20억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됐는데 결국 향후에 이제 뭐 미국 해군의 MRO라든가 또 이제 신조 시장 진입이 가시화가 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올해 이제 또 남아있는 중요한 이벤트는 결국 오스탈 인수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승인 가능성은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기대할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의 목표가나 이런 그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좋아요. 좋은데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오션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하나시스템도 최근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만은 이미 상향한 목표가 수준까지 주가가 왔어요, 이미. 뭐 한 42,000원, 많이 보는 데가 한 48,000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상승세가 뭐, 물론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조선이라든가, 네. 또 이제 방산에서의 더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업사이드를 줄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는 부분은 또 우리가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자리에서는 좀 관망 수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금 물론 좋은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주가의 밸류를 논하게 된다면 어쨌든 하나 시스템도 고민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관망 스탠스로 바라보신다라는 의견 알겠습니다. 윤여린 대표님, 고민이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연휴 앞두고 주도 섹터가 여기다, 다음은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한화 가무는 계속 이름이 나올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 시스템은 지금 자리는 그럼 오히려 강한 거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건지 강하기 때문에 안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강하니까 관점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방산주도 계속해서 워낙 주도 섹터다 보니까 매주 종목만 바꿔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보면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도 결국 트레이딩 해라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똑같은 관점이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 시스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5월이 뭐 셀인 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년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달이 5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연휴도 끼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주의 이제 마지막 좀 불꽃놀이도 남아 있고 해서 저는 5월, 6월이 우리가 좀 투자하기 좀 어렵다.
어렵다. 좀 섹터를 이렇게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키워드가 그럼 지금 잘 나가는 방산과 조선이 계속 상승을 해줄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어려운 와중에 차익 실현을 해줄 거냐 정말 정확하게 반반 확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알면 신이겠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도 비슷하게 조금 관망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방산 차트를 돌려보자면 일단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쭉쭉쭉 하다가 뭐 약간의 조정이라고 말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 뭐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 이제 LIG 넥슨과 한국항공우주를 우리가 차선책으로 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LIG 넥슨을 보면 결국에는 상승을 했고 그럼 저는 우리가 지금 오늘 오르는 하나 시스템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방사는 오히려 한국항공우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리포트가요. 목표주가 10만 원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다가 오늘 상승하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아쉬움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해소가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넘어갈 거 넘어갔다. 기대할 측면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조금 목표 주가 상향을 많이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부담감을 안고 가기보다는 딱 눈으로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조금 더 편하게 남아있으니 차라리 방사는 뭐 워낙 이 섹터 자체가 좋을 거고 실적이 받쳐줄 거기 때문에 뭐 조정이 온다면 당연히 앞서 말했던 대장주들을 잡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지금 위치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오히려 가장 좀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 의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앞으로 좋아질 실적이 하반기에 또 가시화가 된다면 더 상방 여력을 높게 줄 수 있다가 그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요. 올라와 있는 하나 시스템에서는 두 분 모두 관망 의견을 주셨고 윤 대표님은 한국항공우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력을 살펴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사실상 여러분 수출입 데이터 나왔고 변압기는 당연히 배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타와 MS, AI 투자, 강화 이야기까지 사실상 그동안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늘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그 얘기가 나오면 조정의 명분이 되고요. 그런 거 아니네라고 하면 또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파동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동근 대표님. 그러면 이럴 때는 지금 올라타야 되는 순간일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LS1하고 이제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그 중립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뭐 모양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잘 나왔고 특히 이제 수익성 높은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북미 쪽에서의 어떤 전력기기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후 설비의 교체 또 이제 뭐 AI 인프라의 확대 이번에 확인이 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안정적인 성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정전 사태예요. 그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이제 뭔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 전력기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 관세라는 리스크가 또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향 매출의 큰 부분은 알라바마 공장에서 공급을 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이제 우리가 비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오늘은 조금 이제 HD현대일렉트릭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자, 여러분 흐름 한번 다시 보시죠. 지금 시장의 수급이 여러 가지 근거와 또 거기에 꽂혀진 숫자가 더해져서 확실한 컨빅션을 주고 있거든요. 확신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 대표님, 지금 자리로 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사실 방산도 그리고 조선도 그간 안 갔던 종목이
매수하면 배반이 없었거든요.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은 늘 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 가격 전략 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제 좀 뒤쳐졌죠. 네. 원래는 잘 나가던 1, 2등에서 네. 지금 이제 LS한테 자리 내어주고 또 효성중공업한테 자리 내어주고 산일전기도 지금 좋고 하니까 그죠. 뭐 이렇게 사사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인데 오히려 기회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 방산에서 차익 실현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섹터로 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도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조정을 어느 정도 겪을 만큼 겪었고 코스피 업종 내에서 저는 저평가다, 상대적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력기기도 저도 간혹가다 얘기가 나오면 아 근데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요? 더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중립의 의견 조금 더 봅시다, 더 봅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봐도 되겠다.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만큼 겪었고 오늘 HD 현대일렉트릭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5월에 전력기기 이만큼 좀 이제 아팠으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세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장은 이제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지만 현대일렉트릭 조금 안전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매수해도 좋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일전기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산일전기도 다시 한번 보면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 상승 여력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산일전기도 지금 봐도 좋다라고 의견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릴 수 있는 판이 또 만들어지는가? 다음 주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의견 정리하니까 모두 긍정 의견으로 매수! 현재 빨간 글씨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잘 관점 세워보시길 바라면서요. 이어서 화장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초 좋고 마스크팩도 좋았던 것 같고요. 색조도 좋았어요. 미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화장품 내에서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는 이 숫자를 믿어봄직하지 않나 싶은데 실리콘2를 보니까요. 사실상 그 4분기 컨센 하회 얘기 나왔었던 갭 하락 구간을 어느덧 메워서 이제 그냥 전고까지 다 와버렸습니다. 대표님, 확실히 이제 그 반란 노이즈는 다 없어진 것 같고요. 이제 본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문제는 더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오늘 모양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예. 밑꼬리가 좀 달렸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실리콘2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만 놓고 보면은 역시 이제 수출액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일연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요. 화장품 업종 전반으로 봐서는. 특히 이제 실리콘2가 이제 4분기 실적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다시 그 실리콘2의 어떤 성장 포인트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관점은 유럽입니다.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가격이라든가 성능에서의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리테일 채널의 확장이라든가 또 이제 그 어떤 고마진 구조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어떤 성장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최근에 어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유럽 시장에다가 투입을 했던 그런 효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매출이 한 49%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결국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도 11.7% 수준에서 한 17.5%까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 타겟이 유럽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여기에다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또 기타 신흥국에서의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지역 간의 믹스가 조금 더 이제 안정화가 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은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종목이죠. 실리콘2. 특히 작년 이맘때쯤 만약에 진짜 돌아갈 수 있다면 실리콘2 종목명은 외워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탄력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유럽에서도 K뷰티라고 한다면 과연 그 파급력은 글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 열어놓고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업황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우리가 5월이 되니까 조금 더 그 중국향으로 문이 엔터나 화장품이 더 열리는 것 같아서 일단 실리콘2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2보다는 차라리 화장품 업종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실리콘2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노이즈가 나와서 실리콘2가 또 한 번 하락할 때 되게 크게 무섭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뒤돌아서면 다 되돌리는 또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관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수출 데이터도 계속 좋고 뭐 미국에서도 지금 화장품 뭐 관세 붙기 전에 사재기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중국문 열리면서 또 중국 시장을 겨냥한다라고 해서 화장품 사실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ODM 업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디 브랜드 업종만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우리가 지금 여름이 되고 있잖아요. 선크림이 많이 판매가 되면 이제 가장 수혜를 보는 ODM이 한국 콜마입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했지만 그래도 뭐 요즘 인플루언서들도 계속해서 화장품 브랜드를 내고 있는데 결국 이게 한국 콜마 아니면 코스맥스를 통해서 우리가 내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ODM들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한국 콜마는 조금 선크림 미국 시장 특화되어 그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중국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맥스도 여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중국문이 열리면서 이 시장에서 화장품 판매가 조금 더 다양하게 열리면 가장 수혜를 볼 ODM이 코스맥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한국 컬무아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그러네요. 위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코스맥스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인디 브랜드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닉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제닉이 바이오돈스라는 그 마스크팩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품고 있죠. 그런데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굉장히 그 틱톡에서 유행을 하면서 이 북미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닉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 업종에서 조금 끼가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토니모리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토니모리 자체도 뭐 다이소 시장에도 진입이 되어 있고 토니모리도 조금 중국향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도 지금 한 이 10,000원을 터치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조정 중인데 이렇게 화장품에서 홍풍이 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10,000원 이상을 터치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ODM과 인디 브랜드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다면 화장품주는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이 속에서 종목은 시기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실리콘2 긍정의 의견과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으니 다른 종목 쪽에 눈 돌려보는 것까지 오케이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현재 구간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 가운데 비만주에 있어서의 관심이 엄청나구나. 자, 그렇다면 그간 올랐었던 펩트론을 한번 보자고요. 자, 좀 추세가 꺾이는 건가 싶지만 다시 한번 오늘 21선에서 한 5일선, 11선이 맞물리는 구간까지 양봉으로 올려 세웠습니다. 경구용이라고 하는 점,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점, 이쪽에서는 일라일리 키워드는 있지만 경구라는 부분이 좀 펩트론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이라면 펩트론을 우리가 잘 봤었거든요. 그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일라일리와의 관계가 네.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뭐 이번 주 내내 이런 그 비만과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특히 이제 인벤티지 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반적인 그 테마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도 결국은 펩트론이 오장되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늘리는 이유도 인벤티지 랩의 상한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이 결국은 향후에 일라일리와 이제 어떻게 관계를 잘 그 뭐 계약까지 가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난, 그저께 이제 그 30날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한 이유는 그런 거죠. 이제 연골 무형성층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1회 이상 그 시험 계획 자진 취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걸 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좀 이제 반등이 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고점 부근에서였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비만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그 대장주들만큼의 어떤 상승세가 못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그게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저는 지금은 약간 관망의 그런 스탠스가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펩트론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 비만주가 이렇게까지 센데 아니 인벤티지랩이 오늘 상한가를 간다라는 것은 연휴 앞두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럼 다른 비만주에 있어서의 확산을 노리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여전히 인벤티지랩 필두로 봐야 되는 건지 싶네요. 뭐 오늘 딱히 뚜렷한 게 갈 만한 게 없어서 그래도 지금 비만 이슈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 2등이 지금 네.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펩트론을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겠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계속해서 주가 상승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지금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매매는 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은 보유자의 영역 혹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좀 봤으면 하는 종목이 오늘 보니까 한미약품을 좀 네. 다시 보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한미약품이 이제 6월에 이 비만 치료제 라티리아에 대한 임상 결과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실려서 우리가 이제 이전 거래일에 지금 오랜만에 좀 거래가 나왔죠. 그래서 뭐 여기서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 있지만 사실 뭐 비만에서 대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테마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만 테마 계속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언제 차익 실현 세론이 나올지 모르니 이제 기존 주도주들을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도 같이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비만주는 다음 주까지 한번 열어놓고 다른 종목들의 흐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이쪽으로 가봅니다. 산으로 갈 거예요. 두산. 진짜 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자 비주 사업 쪽이 있어서 아무래도 워낙 그 흐름이 출중하다 보니까요. 두산이 다시 한번 오늘 차트상에서 고개를 만듭니다. 대표님. 네. 갈까요? 두산은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덜 받아서 그렇지 주가가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 결국 두산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특이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국은 이제 사업형 지주회사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전자비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결국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아주 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가 소스 첨단 소재에서 동박을 공급받아서 두산에서 이제 동박 적층판을 갖다가 제조를 해서 이거를 PCB 업체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로 납품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 AI 가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두산한테는 당연히 수혜가 갑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것이 지금 올해 1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연간으로도 아마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주가는 올랐지만은 일단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또는 이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은 이런 그 펀더멘탈을 보면은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주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가운데 중이 떠 있습니다. 고가권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의 타점을 노리는 게 맞는가 고민은 되는데 어떤 관점이 더 좋을까요? 오늘 목표 주가 50만 원 리포트가 나와서 이 50만 원만 놓고 보면 오늘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주도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가 사본다면 31만 원 정도에는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관망을 하고 좀 빠지면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눌림이 왔다면 두산은 오케이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감 스퍼트 오늘 두 분께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